주식회사 카라의 대표이사인 안노 히데아키가 11일 주식회사 가이낙스의 파산이 완료되었으며 법인 소멸로 42년 역사에 막을 내렸다는 공지를 주식회사 카라를 통해 올렸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된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였던 주식회사 가이낙스의 파산 정리가 끝나고 법인으로 소멸되어 그 42년 남짓 역사를 마쳤습니다. 창설기부터 20년 이상 적을 두고 오늘날까지 주주로서 관여하고 있던 자로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마지막이지만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마키 토모히로 씨가 체포되어 당사와 함께 가이낙스사의 재건과 이후에도 정리에 관련되는 업무를 6년 가까이 무상으로 힘써주신 각 관련사의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협조로 각 작품의 권리 조처, 권리 및 제작성 과물 등의 각종 자료 양도에 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각 권리자나 크리에이터에게 무사히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가이낙스의 창립 시기부터 이사를 맡고 있던 타케다 야스히로가 가이낙스 웨스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서 가이낙스를 떠났고 긴 시간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있던 야마가 히로유키 역시 퇴임합니다. 이후 프로듀서였던 마키 토모히로가 같은 해 10월 대표이사로서 취임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성우 지망생이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체포됐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가이낙스의 주주들은 급히 주주총회를 통해 이전 가이낙스의 판권 관리 담당이자 당시 카라의 판권을 관리 중이던 그라운드 워크스의 대표 카미무라 야스히로를 대표이사로 올리고 나머지 자리도 관계사인 카도카와나 킹레코드, 트리거의 관계자로 채우면서 경영진을 물갈이 했었는데요. 이 시기에도 가이낙스는 이미 전 같은 위상은 모두 잃은 상태였기에 가이낙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없었고 남은 판권을 정리하고 폐업을 위해 청산에 주력했으며 그 일이 모두 마무리되어 파산이 완료된 것입니다. 과거의 가이낙스에 관해 지금까지 공개했던 이야기가 세상에 말할 수 있었던 거의 전부였습니다만 새롭게 유감이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해두겠습니다. 그건이란 구경영진 체제하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권리 이양, 자료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당시 경영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소하였고 2023년 1월 20일에 당사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고 피고로부터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애초 전문 경영인이 아닌 왕리부주군 제작을 위해 모였던 동인 집단에서 시작된 가이낙스는 초기부터 방만한 활동으로 적자 경영을 이어왔었고 어쩌다 맞이하게 된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대성공 이후에는 탈세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그 이후 안노 히데아키가 내부로부터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006년 안노 히데아키는 가이낙스를 떠나며 에반게리온의 판권을 들고 나와 스튜디오 카라를 설립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가이낙스 측에 에반게리온의 상품화 사업을 맡기기로 하고 가이낙스의 수입원도 보존하면서 스튜디오 카라는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이후로도 현재의 트리거 멤버들이 만든 천원돌파 그렐라간 등이 성공했으나 경영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들마저 회사를 나간 이후 별다른 히트작을 내놓지 못한 가이낙스의 재정은 더 악화됐는데요. 결국 2012년에는 스튜디오 카라 측에 로열티 분할 지불을 요청했고 2014년에는 스튜디오 카라에게서 무이자로 1억엔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이 즈음부터 가이낙스는 지방 곳곳에 가이낙스의 이름을 딴 여러 자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가이낙스의 자산인 판권을 타사에 매각하거나 자회사에 이양한 후 자본관계를 청산해 자회사를 법적으로는 가이낙스와는 별개인 독립회사로 바꿔갑니다. 하지만 가이낙스를 연상시키는 사명의 임원진의 대부분이 여전히 가이낙스 관계자인 누가 봐도 매우 수상한 관계 종료였습니다. 2016년에 들어서면서 로열티 지급과 대출 상환이 되지 않는 데다 가이낙스 경영진의 수상한 움직임을 알게 된 스튜디오 카라가 판권과 자료 소산을 막기 위해 2016년 가이낙스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를 제기하고 이후에는 대금 반환 소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상황이 급변하자 가이낙스는 2016년 9월에는 제작 부문을 정리 후 당시 사명 가이낙스 스튜디오로 이적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흩어진 판권이 현재는 안노 히데아키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대부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이 길을 볼 수 없었던 펜스가나 프로덕션 IG 단독으로 제작한 프리크리 후속작에는 이런 사정이 얽혀 있었던 것인데요. 가이낙스가 신경영 체제로 바뀌었을 때
위기 상황에 빠져있던 경영 상황의 파악, 권리나 자료의 산일 방지를 목적으로 계약 서류나 거래와 관련되는 메일 등의 정밀 조사를 실시해 당사도 최대 채권자로서 조사 협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가이낙스사의 궁핍으로 인해 당사가 긴급융자를 실시한 후 변제에 관한 가이낙스사의 불성실함, 회사 경영이나 제작 자료 보존에 관해 자사작품이나 스태프에 대한 경위가 부족한 구경영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 후쿠시마 가이낙스 대표 아사오 요시노리 씨나 대학 시절부터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던 야마가 히로유키 씨, 타케다 야스히로 씨 등이 당사나 제게 행했던 여러 가지 허위 대응 실태, 야마가 사장이 가이낙스 사원에게 자신을 입원 중이라고 하라고 했던 주거 부재 지시, 당사를 적대시한 문헌, 변제를 부당하게 피하기 위한 획책 등 이것들을 재차 알게 되어 분노를 넘어 슬퍼졌습니다. 그들과는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화해에 응한 것도 그들에게 더 이상 당사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래 완수해야 할 많은 책무나 채권자를 방치한 구경영진이 가이낙스라고 하는 역사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포기한 상태 속에서 각 관계사의 이해를 얻으면서 권리나 자료의 산의를 막아 계승하고 채권자를 진지하게 마주하고 끝까지 전력을 다해 그 마지막을 지켜봐준 가이낙스 마지막 대표이사이자 대학 시절부터 친구인 카미무라 야스히로 사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카미무라, 고맙다. 그리고 수고했다. 이번 공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부분의 관계자가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가이낙스에 적을 두고 있었던 일부 사람들이 가이낙스의 최후에 대한 소회를 풀기도 했습니다. 가이낙스가 침몰 중이던 시기까지도 가이낙스에 남아 실질적으로 가이낙스의 마지막 작품인 방과 후의 플레이아데스를 만들었던 애니메이터 사에키 쇼우지는 가이낙스의 당시 상황을 자신의 X에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각본의 2차 사용료 미지급분이 10만엔 정도 있다고 카미무라 씨에게서 연락이 있었지만 처리 부담을 생각해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게 1년 이상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고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과 후의 플레이아데스는 그 이외에는 스태프의 사기도 높고 지극히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왕리부죽은 고등학교 시절에는 톱을 노려라를 보고 그 동경하던 스튜디오에서 오리지널 작품의 감독을 하게 되어 그것도 앞으로 3개월 안에 완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급여 지불의 지연은 있었지만 길이는 한 달 이내에 제대로 지불됐습니다. 나중에 중역분들이 자기 급여를 끊고 스태프들의 급여를 계속 지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라기보단 당연하지만 그래도 남아서 작품을 계속 만들어준 사람들에게는 평생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가이낙스는 2015년경에 스튜디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급여 지불 지연이 여러 번 발생하고 사람도 떠나는 가운데 방과 후의 플레이아데스가 제작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다 만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동경했던 스튜디오가 가라앉는 것을 안쪽에서 보는 것은 조금 즐거웠습니다. 초대 가이낙스의 대표이사였던 오카다 토시오는 2024년 가이낙스 파산 신청이 알려졌을 때 방송을 통해 했던 발언들을 재편집해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한 두 사람이 비교적 중립적인 발언을 한 데 반해 안노 히데아키를 강하게 비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창기부터 가이낙스에 참여해 2015년까지 근무했던 미술감독 사사키 히로시가 자신의 X에 안노 히데아키가 자신의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 가이낙스를 망쳤다는 내용의 저격글을 올려 잠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재밌네. 마치 안노 씨가 가이낙스의 본질이었단 듯한 말투. 안노 히데아키를 가이낙스가 낳았다는 인식은 없구나. 명분 대회 드디어 준비될 걸 축하해, 안노 사장님. 가이낙스에서는 안노의 이름은 스태프 리스트의 위쪽에 있는 사람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아. 그리고 그건 그에게 있어서는 안 될 과거. 안노 히데아키라는 존재는 가이낙스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립할 수 없다. 그런 외형이 노출된 게 오늘의 토픽. 안노 감독 사장님의 신화를 위해서 그 형태를 다져온 옛 보금자리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걸 가진 완전체였다. 그 역사 이외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진짜 가이낙스를 만든 녀석들은 가이낙스의 이름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건 어떤 청춘의 시기에 조금 눈에 띄는 마커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러 망칠 의미도 없고 지키는 의미도 없다. 가이낙스란 쓸데없는 능력을 가진 바보들의 문화재였다.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지난 시대를 짓밟는 관계의 야영. 우리가 와세다의 뒷골목에서 라면 차슈의 두께를 논하고 있을 때 안노 씨는 어디 있었을까? 확실하게 말해두자. 안노 이콜 가이낙스는 절대 아니다. 그 미친 인간들의 문화재의 뒤에서 자기 정원을 작게 만든 용무원이었을 뿐. 안노 정도의 권세라도 가이낙스 정신을 무너뜨릴 순 없다. 그건 무리다. 가이낙스란 모든 것을 비웃으면서 전방위로 바지를 벗어 보이는 미치광이들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회사를 망쳐서 만족했어.
그 와세다에서 바보처럼 웃으며 컸던 집단을 지금의 네가 다룰 수 있을까? 가이낙스라는 정신 집단을 너 따위가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안노, 카미무라. 관계자들이 이 결말에 대해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단순히 애니메이션 팬의 입장에선 가이낙스를 통해 나온 창작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스튜디오 카라의 조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선 가이낙스의 정신 이퀄 작품이니까요. 이렇게 1989년 설립된 가이낙스는 결국 이렇게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